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건 교수입니다. 태풍과 함께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20대 총선의 키워드는 진짜 괜찮은 인물을 뽑자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YTV 뉴스가 마련한 특별 기획 20대 총선 누가 준비하나. 오늘은 대전 서갑 이영규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요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네, 며칠 전까지 대전 시당위원장직을 하다가 시당위원장 임기가 끝나서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변호 사업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업은 생업이기 때문에 예. 지난 12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행정고시 그리고 또 사법고시 양과를 패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사업을 하시면서 행정고시를 하신 것이 도움이 됩니까? 예, 경력 공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위원장님을 일각에서는 일본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같은 그러한 그 때를 기다리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많은 시간을 번뇌하시면서 이렇게 정치계에 몸담고 계시는데 요즘 그럼 특별하게 어떤 그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 3번 출마해서 낙선하고 이제 4번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동안 참 와신상담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아마 지역 관리를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정계에 몸담고 계시는데 관계를 떠나신 건 언제 끝으로 이렇게 나오셨나요? 제가 2004년 2월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다시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잠시 관계에 다시 들어온 거지요. 예, 예. 그랬다가 2007년 4월에 다시 또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떠난 것은 지금 한 7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뭐 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예. 지금 그럼 내년 4월이 지금 현재 20대 총선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년 총선 출마를 나름대로 그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군요. 그렇지요. 12년 동안 준비해 왔으니까 예, 예. 마지막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요. 예, 그렇군요. 예. 지난 19대 때는 참 그 차점자로 제가 낙선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낙선의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인 원인은 제 경쟁력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물론 이제 부차적인 요인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제 변명 같아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3자 구도였습니다. 네. 새누리당,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선진당.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유선진당에서 보수표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 점이 좀 어려운 선거였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새누리당이었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제가 2008년도에 공천을 못 받는 바람에 네. 새누리당 지구당 그 위원장직을 뺏기고 신박연대에 가 있었습니다. 이 네. 4년간의 공백이 저한테는 큰 손실이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낙선하는데 또 어느 정도 원인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물도 물론 뭐 출중하고 좋으시지만 정책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선거는 그 외생 변수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예. 아마 그 유권자의 마음이 예. 달라지는 어떤 그런 큰 변수가 있는 것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 선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말이죠. 예. 양강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과 여당인 그리고 이제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이제 갈 그런 공산이 큰데 현재 그 지역에서 있는 그 지금 그 이 위원장님 입장에서 볼 땐 지역 정치 상황 어떻다고 지금 그 보시나요? 예. 지난 20년간 우리 대전 충청권은 항상 3당 체제였습니다. 그렇죠. 뭐 자민련이 예. 이제 청당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참 어려운 선거였는데
다행히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새누리당하고 자유선진당이 합당을 해서 네. 이제 양당 구도가 됐습니다. 양당 구도가 됐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네. 근데 더욱 유리한 거는 이번에 새정치연합이 자칫하면 분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지난 20년과는 다른 3당 체제. 예. 지난 20년에는 보수가 분열되는 3당 체제였다면 이번에는 야권이 분열되는 3당 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선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에게 참 공천의 벽을 넘기가 참 대단히 어려운데 결국은 공천만 된다면 아마 여러 사람이 정치의 꿈을 더 많이 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정치가 늘 선거 때마다 관건이긴 합니다. 지난 얼마 전에 보니까 김무성 그 당 대표도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1주년 기념식 맞아서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보니까 내년 공천은 반드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언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상향식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원들에게 이제 당권을 넘겨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천이 이제 결정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현재 서갑위원장으로서 말이죠. 내년 네. 서갑 지역의 공천 구도는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도 그동안 줄기차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네.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은 성숙된 거죠. 그런데 다만 앞으로의 일정이나 또는 각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가 내년 총선 전까지 입법화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지만 과거와 같이 밀실 공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공천 구도라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타 지역에 있는 후보가 서갑 지역에서 공천을 받는 바람에 우리 이 위원장님이 이제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얼핏 해주셨는데 예. 그 내년 공천은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전제한다면 네. 이 위원장님 나름대로 어떻게 그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네.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동안 12년 가까이 예. 계속 쉬지 않고 지역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인지도도 제고가 됐고, 또 그리고 제가 당협위원장을 한 7, 8년 맡으면서 네. 책임당원이나 일반 당원들 관리도 잘 해왔고, 이번에 또 책임당원도 한 1000여 명 이상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 당원 경선을 포함해서 혼합 경선을 하든 예. 현재로서는 제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당위원장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예, 시당위원장은 작년부터 1년간 했습니다. 예. 시당위원장의 임기가 1년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5월 25일경에 취임을 해서 예. 그동안 지방선거를 치른 것이 가장 큰 일이었고요. 예. 또 하나는 대덕구 보궐선거를 제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새누리당 전당대회도 제가 치렀습니다. 큰 경험을 그러니까 하셨겠어요. 상당히 시당위원장 1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겪기 어려운, 경험하기 어려운 세 가지 큰 일을 저는 다 경험을 한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큰 혜택이죠. 예. 정치 개혁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그것이 거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 선거 때마다 새롭게 이제 거듭나겠다는 어떤 그런 자구의 노력으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들리는데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완전히 돌려주는 네.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실상 일각에서는 완전한 어떤 그런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정당이 원래 이념대로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당원들이 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게 100%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현실이 사실 당원들이 당에 대한 완전한 소속감이 없고 네. 수시로 당을 옮깁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 번 공화당원이면 차선 대대로 공화당원이고 한 번 민주당원이면 차선 대대로 민주당원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민주당의 후보, 공화당의 후보를 뽑는 게 아주 당연한 거고 자기들 이념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을 안 뽑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이 뭐 이 당 저 당 바꾸는 거를 1년에 몇 번씩도 바꾸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귀속감이 없기 때문에 정당 당원들만이 당의 후보를 뽑는다고 하면 그게 정말 이념적인 완벽한 후보를 뽑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당에서 당원들을 뽑는다고 하면 당원을 많이 동원하는 사람이 결국은 후보자로 공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 오로지 당원 동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천이 되면 결국 본선 경쟁력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도 지금 당원만으로 경선을 안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여론조사. 정당 정치가 아주 성숙돼서 서구 선진국처럼 당원들이 정말 애당심을 가지고 나는 그 당의 당원이다 이런 귀속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후보를 뽑는다면 그 당원들이 뽑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당 구조에 대한 의식도 당원들의 그렇죠. 의식이라든지 유권자의 그 의식도 이제 대단히 좀 새롭게 재정립하는 그렇죠. 것이 필요하다. 이제 저도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지금 그 이렇게 여러 차례 당 대표가 공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은 아직까지 예.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또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확장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서 공천을 임박해 두고 그동안 대개 이제 밀실 공천에 대한 시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저희들이 좀 이해해야 될지 좀 그 말씀 한 말씀만 좀 해주시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대로만 된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성공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참여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동원 선거로 전락하게 됩니다.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 시민들 많이 동원하는 사람이 오픈 프라이머리에서도 이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금품살포 또 교통편의 제공 등 이 동원 선거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의 취지는 밀실 공천을 방지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신은 살려줘야 되고 이번에 정말 야당이 반대해서 입법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완전히 당대표가 찍어서 하는 밀실 공천은 있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준하는 경선 그러니까 당원 50% 국민 50% 하든지 아니면 당원 50% 여론조사 50% 하든지 오픈 프라이머리의 기본 정신은 살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공천 제도만 바뀌어도 아마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마 선진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 그런 소리 들립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해를 좀 하겠고요. 좀 정책적인 좀 얘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하면 인물도 중요하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 제도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정책입니다. 이제 국민과의 약속, 또 지역과의 약속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매니페스토가 이제 그 맥락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20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개발 중입니다. 네. 우선 기본적인 그 정책 개발의 초점은 우리가 중앙당의 정책 구상하고 맞아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그 공약이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과거의 정치인들이 그냥 듣기 좋은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남발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작은 공약이라도 실현 가능한 공약 이것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중앙당의 정책 이념하고 맞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 튀겠다고 중앙당의 정책하고는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으면은 그건 그 사람이 자기 당의 정체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자꾸 튀고 싶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당하고 배치되는 정책 내놓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 내놓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그 기본 전제하에서 정책을 개발 중입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 요 대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일도 뭐 무관치는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 부분은 지금 뭐 평가하기는 예,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 원장님 그저 서갑 지역에 예. 예컨대 이제 그 최대 현안이 무엇이고요? 예. 또 그 새누리당 아까 이제 중앙당과 이제 정책의 어떤 일치성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어떤 그 현안 사업이 있다면 뭐라고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서구 갑의 최대 현안은 서구 을과의 균형 발전입니다. 예, 이 서구라는 하나의 자치구가 갑과 을로 나뉘어 있는데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갑은 구도심이고 을은 신도심 둔산 지역인데 5개 지역에서 을의, 가장 그 예, 발전된 지역이죠. 예, 예. 그런데 갑과 을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이게 한 구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갑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좀 갑을 많이 발전시켜서 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예. 이것이 우리 서구 갑의 최대 현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예.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늘 양론으로 이렇게 서로 갈등도 있고 예. 거기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위원장님은 그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 어느 쪽이 더 우리 국가 발전과 지역 복지의 어떤 수혜 지역으로 봤을 때 낫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뭐 당연히 선택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가 옳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보편적 복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시행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보편적 복지를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면 좋기는 좋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결국 젊은 세대가 낸 세금으로 운용되는 건데 그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복지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하면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돌려받는다. 그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국민들의 조세 부담도 줄어들고 그래야 조세 부담이 줄어들어야 국민들이 많이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소비를 해야 고용이 창출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선택적 복지를 해야 경제 발전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순환도 이제 자유롭게 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또 예. 생산적 복지로도 이제 그것이 그렇죠.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예, 제가 이해가 예, 됩니다. 예. 내년 총선에서 우리 서구 지역의 이슈랑은 뭐라고 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전국적 이슈는 물갈이론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예. 여야를 막론하고 예. 기성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선 의원들은 대부분 물갈이를 하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고 예. 여기에 서구 갑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님이 4선이기 때문에 예. 당 내에서도 교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갑에서도 전국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이 물갈이론, 세대교체론, 구정치인 교체 이것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제 그 정무부 시장을 끝으로 관계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야인으로 이렇게 이제 지역의 조직 관리 또 이렇게 쭉 활동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을 이렇게 관리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많은 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데 예. 그 노하우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일단 첫째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예. 시간은 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고 그래서 제가 잠을 덜 자고 노는 시간 줄여서 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 돈은 뭐 능력에 따라서 버는 방법이나 이 차이가 있겠지만 예. 어쨌든 저는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예. 과거에 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아주 안 되는 정도는 아니고 중간 정도는 합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 예. 뭐 필요한 데는 쓰고 근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이 정치하는데 그렇게 검은 돈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뭐 뭉칠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거법이 강화돼서 불법적인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과거와 같이 크게 뭐 뭉칠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드는 데는 많이 있어요. 항상 애로사항입니다. 예, 뭐 하다못해 사무실도 운영해야 될 것이고 예. 뭐 통신비 뭐 그러니까, 예. 본인 또 식사라는 예. 이런 것들이 비용이 뭐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돈 안 드는 선거, 예. 그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선거 이런 것이 아마 가장
모범답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서 하여튼 애를 많이 쓰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생뚱맞은 그 질문입니다만은 우리 이 위원장님은 친박계입니까? 아니면 비박입니까? 아니면 뭐 무게파입니까? 제가 좀 애매했던 질문입니다만은. 그 2007년도에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친박계로 분류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당내 계파는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이념이나 정체성, 국익을 따져서 어느 쪽이 옳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 본인의 이 성향이나 이런 게 분류가 돼야지. 그러니까 같은 새누리당 내라도 강경 보수, 온건 보수, 중도 보수, 온건 좌파 이런 식으로 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불화가 돼야지.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런 개파는 없어져야 됩니다. 언론에서 아마 그런 말을 생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여쭤보는 입장에서 좀 약간 낯뜨겁긴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시청자들의 도움을 예, 이해에 도우기 위해서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좀 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장님 아무래도 이제 정치계에 몸담은 지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년 가까이 되셨다. 예. 10여 년은 훨씬 넘은 거죠. 네. 예, 그렇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그 어떠한 정치인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해오셨는지.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처칠 수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그분이 굉장히 명연설가인데 타고난 연설가가 아니라 원래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난 노력을 해서 명연설가가 됐고 또 하나는 그 처칠 수상은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당의 이 당론하고 배치되는 결정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정당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그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 보수당이 이쪽에 앉으면 이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그 반대편. 반대당은 노동당은 이쪽에 앉습니다. 그래서 네. 가운데 통로를 아일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표결을 할 때 의원들이 이렇게 걸어 나간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보수당 당원들은 앞으로 쭉 나가고 통로 왼쪽으로 네, 노동당 당원들은 통로 오른쪽으로 쭉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론을 바꿔서 보수당 의원이 민주당 쪽으로 걸어 나가는 걸 크로스 더 아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이게 통로를 건너가는 거니까. 이 처칠이 크로스 더 아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거 잘못하면 당에서 제명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칠은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이게 맞다. 예, 노동당의 정책이 맞다 하면 노동당의 표결을 하는 거예요. 예, 남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니고 걸어나가는 거니까. 대단한 배짱이고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칠 수상의 그런 점을 좀 본받고 싶습니다. 역시 뭐 정치 선진국이 좀 다른 면이 있군요. 예. 우리는 뭐 당론으로 결정하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또 찬반으로 이렇게 표를 던져야 되는 그런 예. 아직까지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만약에 총선에 도전하시면 3전 4기 아니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년에는 좀 더 이제 기대가 나름대로 하실 텐데 필승 카드가 있다면 좀 뭐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시대 분위기가 예. 내년에는 저에게 이 필승의 기회로 다가온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치권은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성 정치인들은 설당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정치 구도가 저한테는 필승의 구도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혹시 아전인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본인이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럼요. 뭐 그 말씀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대전 광역시 전체를 놓고 말이죠. 예. 크게 세 가지의 그 님비 시설이 있습니다. 네. 유성에 이제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 예. 그것은 많이 이제 악취가 나고 지역 주변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저쪽에 이제 금고동 쪽에 이제 생활 쓰레기 매립장에 이제 20년 동안 사용한 게 있고요.
또 우리 이 위원장님 관내입니다. 지금 그 지역 관내에 정림동 화장장, 쉽게 해서 시립 정수원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변들이 있어 산속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관저지구가 개발이 되고 도안지구가 개발되면 사실 도심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전시도 이전 문제에 지금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만약에 만약에 이제 그 이전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떤 계획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 부지 선정 과정에서 네. 시하고 구가 협의를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이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주민들이 그 시설이 들어오는 걸 수용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이런 시설을 수용하는 대신 우리도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 네. 그래야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좀 성숙화돼야 됩니다. 네. 과거와 같이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전 시민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네. 이런 시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혜택을 받겠다. 예. 이런 자세로 전향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상생 협력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네. 중요하고 무조건 오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네.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 네. 또 수용했을 때 그 지역 주민한테 여러 가지 혜택과 네. 또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변에 대한 어떤 그 간접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이해가 되고 네. 뭐 오죽하면 이것을 뭐 비선호 시설이다, 네. 혐오 시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대전시내 있는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화장장을 다른 다처한테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익 시설이지 요즘에 그렇게 네.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느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네. 끝으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또 네. 당원 여러분께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난 12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대전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1년간 제가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시당 위원장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 총선,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압승을 해야 우리 나라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서갑 지역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전 4기에 달성하느냐, 도전 성공이냐, 볼만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선거,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선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영규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